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랙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모션 또한 이전 시간에 살펴본 이벤트 팬크롭과 유사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살펴볼 트랙 모션은 이벤트 팬크롭과는 다르게요. 우리가 설정하는 그 방향대로 프리뷰 모니터에서의 모습이 그 방향대로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벤트 팬클럽은 클립 자체의 모션을 주지만 트랙 모션은 트랙 자체의 모션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벤트 팬클럽과 트랙 모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랙 모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스포츠 배경, 스포츠 1, 2, 3, 4 총 5개의 비디오 파일이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자, 이제 하나씩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 배경 아래쪽에 적용을 해주고요. 자, 역시 사용하고자 하는 이 클립의 규격이 현재 사용되는 프로젝트 규격과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클립의 규격을 사용을 해보죠. Yes. 자, 그러면 클립의 규격처럼 4:3 비율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은 좀 축소를 해볼까요? 예, 축소를 해주고요.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포츠 1번 그 위쪽 트랙에 적용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 지금 오디오 파일도 같이 포맷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트랙은 삭제를 합니다. 선택하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2번 역시 위쪽에다가 적용을 해주고요. 자, 역시 오디오 트랙은 삭제. 자, 그리고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쭉 아웃 점을 늘려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스포츠 3번 역시 위쪽으로 해주고요. 오디오 트랙 삭제, 역시 길이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스포츠 4번 위에다 올려놓고요. 역시 오디오 부분은 삭제를 해주고요. 아웃점을 이동을 해서 모든 클립의 길이를 이렇게 일정하게 해줍니다. 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준 것이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트랙 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트랙의 트랙 리스트죠. 이 트랙 리스트 위쪽에 보면 트랙 모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랙 모션을 선택을 해서 트랙 모션 창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됐죠? 자, 이전 학습에서 살펴본 이벤트 팬클럽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트랙 모션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에리어죠. 작업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랙의 위치, 지금 화면의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동이 되고요. 이동이 되는 그 방향대로 프리뷰 모니터에서의 화면 방향도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벤트 팬클럽과는 또 다른 점입니다. 자, 다시 디폴트로 해주고요.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회전이 되는 방향도 일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모서리를 잡고 크기를 조절할 때도 역시 같은 크기로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트랙 모션은 설정이 되는 그 방향과 회전 크기에 대해서 프리뷰 모니터에서도 모두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에 프로퍼티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포지션의 XY축 위치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드 사이트는 크기에 대한 설정이죠. 그리고 앵글 로테이션을 통해서 회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XY 옵셋을 통해서 회전이 될 때의 중심점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즉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 그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부드럽게 할 때 스무스니스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타입이죠. 리니어, 그 밖에 홀드, 슬로우, 패스트, 스무스, 샤프 등 다양한 타입을 사용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벤트 팬클럽과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스냅 세팅은 그리드의 간격이죠. 그리드의 간격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즉 회전을 할 때에 그 각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타임라인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포지션, 즉 모션을 위한 그러한 모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2D 섀도우, 2D 글로우 두 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2D 섀도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림자를 만들 수 있고요. 2D 글로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온 사인에 빛이 발산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빛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회전을 할 때 사용이 되는 Enable Rotation, 그 다음에 스냅핑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revent Movement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축에 대한 제한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뭐 가령 이동을 할 때, 지금의 이 X를 이렇게 켜주게 되면은 X축에 대해서는 이제 움직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특정 방향을 제한을 둘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할 때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락스펙 레이시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케일 어바웃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할 때 특정 축에 대해서 역시 제한을 걸어 줄 수 있는 프리벤트 스케일링 축이 있습니다. 특히 트랙 모션에서는 평면 작업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3D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소스 알파 컴포지트 모드에서 3D 소스 알파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Z축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의 요 모양도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위쪽에서 본 모습, 왼쪽에서 본 모습, 그리고 정면에서 본 모습. 자,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령 특정한 축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건 평면적인 움직임입니다. 자, 컨트롤 Z, 평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가령 요 축인가요? 자, 요 축에서 여기 Z축인가요? 예, 요 축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눕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3D 소스 알파에서는 Z축이라는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축을 통해서 화면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회전이 되죠. 지금과 같은 작업은 2D 평면 작업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역시 프로퍼티스에서도 Z축이라는 게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다시 이번에는 평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스 알파를 선택을 해 줍니다. yes. 자, 원래대로 되더라고요. 참고로 컴포지트 모드는 각 트랙 리스트의 이 부분이죠. 컴포지팅 모드를 통해서 역시 원하는 컴포지팅 모드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거 바뀌었네요. 자, 소스 알파로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자, 트랙 모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해볼까요? 자, 지금 불러온 요 비디오 소스가 5개입니다. PIP 화면을 위한 그러한 엔트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PIP 화면을 만들어 볼까요? PIP 화면은 이전에 우리가 PIP 편집이라는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해준 적이 있죠. 네스트에 대한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화면처럼 큰 화면에 작은 화면이 보여지는 이러한 기법을 PIP, 즉 픽처 인 픽처 기법이라고 합니다. 트랙 모션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기법 아주 쉽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물론 PIP 기법은 이벤트 팬클럽을 통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의 클립을 여기다가 일단 갖다 놓고요. 자, 오디오 트랙은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벤트 팬클럽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자, 현재 배경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조금만 줄여볼까요? 자, 줄여주고요. 시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축소를 해줍니다. 마우스 휠 됐고요. 배경을 조금 늘려서 지금의 이 장면에서도
배경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뭐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가령 여기 테두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해당 클립에 이펙트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비디오 FX로 가서요, 보더, 자, 여기서 리세트 넌을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디오 이벤트 FX에서 보더 사이즈를 키워봅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테두리는 요 축소된 화면의 테두리였는데, 자, 지금은 화면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 크기에 해당이 되는 그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요 클립을 이벤트 팬클럽을 열어서 크기에 대한 설정을 원래대로 해준다면 화면이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테두리로 사용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기를 조절하면은 현재 클립과는 상관없이 테두리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줄였을 때에 이벤트 팬클럽을 사용을 할 때 테두리는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이 트랙 모션과 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이벤트 팬클럽 맨 위에 있는 클립이요. 자,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요 정도의 위치로 해볼까요? 예, 크기가 지금 23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0 엔터 했죠? 자, 요 정도 크기로 해줍니다. 240 위드스가 240 하이트가 180.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예, 창을 닫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아래에 있는 트랙 모션 열어주고요. 예, 크기가 240이었죠? 240 됐습니다. 크기 조절이 됐고요. 이제 위치를 그 옆쪽으로 이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자, 일단 눈대중으로 작업을 해봅니다. 자, 역시 창을 닫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모션 트랙 모션을 열어주고요. 자, 크기 240 됐죠? 이번에는 저 아래쪽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됐죠? 자, 이럴 때 스냅을 사용하면 또 정확히 일치되는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역시 이번엔 네 번째 트랙 모션 선택. 자, 크기 위드스 240 엔터 됐죠? 자, 위치 잡아줍니다. 자, 위치 이 정도의 위치인가요? 예, 됐습니다. 조금 위로 예, 됐죠?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트랙 모션을 통해서 크기를 이렇게 축소를 해주면은 트랙 자체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테두리 효과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자, 축소된 그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이벤트 팬클럽과 트랙 모션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랙 모션에서는 이전에 이벤트 팬클럽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스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클립의 속성을 다른 클립에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의 트랙 모션은 트랙 자체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우리가 작업을 했던 이벤트 팬클럽처럼의 붙여넣기 기능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테두리는 클립에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클립에 상속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이 클립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클립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요. 이 클립을 선택을 해서 자,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트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상속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방법 말고도요. 자, 여기 이벤트 FX 열어주고요. 예, 지금의 이 테두리 만들어진 이 값을 세이브 프리셋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설정된 이 값을 프리셋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즐겨 사용이 되는 프리셋 목록으로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프리셋은 클립에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주 사용이 되는 기능이 아닐까요? 단축키가 없네요, 그죠? 즐겨 사용이 되는 기능 중에서 단축키가 없다면 또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를 새롭게 등록하고 설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툴바를 설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됐습니다. 자, 4개 모두 테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트랙 모션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트랙 모션에서는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지금의 PIP 작업에서는 열어주고요. 됐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고요. 시작점으로 일단 갑니다. 요 왼쪽 상단에 있는 요 화면을 풀 화면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초 정도 사용을 해봅니다. 1초, 여기 2초가 되겠네요. 자, 1초로 이동을 해주고요. 크기를 키워줍니다. 크기를 키워주고요. 자, 원래가 여기가 몇이었나요? 자, 640이었나요? 자, 그 다음 위치 잡아주고요. 자, 테두리가 보이는데 테두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키워줍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풀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키프레임 만들어졌고요.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작았던 화면에서 큰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여기 4초로 가보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키프레임의 속성과 지금 이 시간의 키프레임 속성이 같아야지 이 크기 그대로 이제 멈춰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키프레임의 속성과 똑같은 키프레임을 여기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지금은 크리에이트 키프레임을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전에 사용이 되고 있는 이 키프레임 속성과 똑같은 속성의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확인해 보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변화가 생기지 않죠. 자, 이번에 이제 1초 동안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아가는 장면 만들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선 첫 번째 키프레임을 Ctrl C 키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자, 여기가 되나요? 자, Ctrl V 키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죠. 예, 5초 이후에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자, 배경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장면도 커졌다 작아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맨 위에 있는 클립을 통해서 풀 화면으로 확대했다 축소를 하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래쪽 화면을 풀 화면으로 만들었을 때는 위쪽에 있는 요 클립이 가려놓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요 클립에 가려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요 클립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할 때의 시간대에서는 요 클립의 위치를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위에 있던 클립은 아래로 내려놓고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요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2D 섀도우와 글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지금의 요 장면에서 자, 여기에서 일단 작업했던 요 키프레임을 모두 삭제를 합니다. 선택을 하고 딜리트. 됐죠? 자, 지금의 화면에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2D 섀도우를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림자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축소해보고 화면을 좀 키워줍니다. 자, 현재의 프리뷰 퀄리티가 좀 낮죠. 베스트의 풀로 해서 선명하게 해주고요. 지금의 프리뷰 퀄리티는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좀 낮춰놓는 게 좋습니다. 시스템에 무리가 덜 가도록 좀 낮춰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최종적인 모습이 궁금하다, 최고의 품질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제 베스트 풀로 해서 그 결과를 미리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의 이 장면을 보니까 그림자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2D 섀도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선택을 해주고 위쪽으로 가보면은 그림자의 컬러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림자의 위치 역시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동일하네요. 그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섀도우 효과는 이렇듯 그림자 효과를 표현을 해줄 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효과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처럼 화면 가장자리에 네온 사인처럼 빛나는 이런 빛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컬러를 통해서 빛의 색깔, 블러와 인텐시티를 통해서 부드러움 정도, 그 다음에 밝기, 그리고 포지션에서 위치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처럼 그림자와 글로우 효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컨트롤 Z 키 몇 번 더 눌러서 아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던 그 상태로 되도록 하고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저기 타입을 볼까요? 타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요 사이의 움직임이 리니어 방식, 즉 일정한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홀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키프레임과 다음 키프레임에서는 움직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키프레임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발생이 되죠. 특정 키프레임의 움직임을 이제 잡아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슬로우를 사용하면 느린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패스트는 빠른 방식이죠. 자, 스무스를 사용하면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고 끝날 때만 속도를 느리게 사용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되죠. 자, 이처럼 타입을 사용하면은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을 이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스무스니스는 역시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의 부드러움 정도를 이제 설정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뭐 지나치게 높은 수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원치 않는 그러한 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에 맞게 적당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랙 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트랙 자체에 움직임을 줘서 클립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이벤트 펜크롭과 닮은 듯 다른 그런 기능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죠. 지금의 트랙 모션을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모션 기법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